안녕하십니까. 베스트원 TV의 베스트원입니다. 오늘은 카약,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카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와 관련돼서 편안하게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런커님 나와 주셨고요. 준영 아빠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영 아빠님은 좀 감기 걸리셨나 봐요. 목소리가. 감기 좀 걸려가지고 좀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영상 촬영하시는데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런커님이 카약 어떠한 카약을 그럼 선택하는 것이 좀 좋은 것일까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카약을 좀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와 관련돼서 뭐 편안하게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타보시고 경험하신 그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점 시청자분들도 오해 없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그 카약의 선형과 관련돼서 좀 한번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그 장르가 다르죠. 낚시 장르가 민물 낚시가 있고 바다 낚시가 있는데 바다에서 탈 때는 좀 어떠한 카약이 좀 유리할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런커님부터. 우리가 민물에서는 카약 길이는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민물에서는 뭐 짧아도 이렇게 뭐 바로바로 회전을 하기도 좋고, 그리고 뭐 포지션 유지하기에도 짧은 카약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하는데, 바다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민물보다는 길수록 유리하지요. 그래서 꼭 뭐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타는 거는 4미터 전후로 많이 탑니다. 4미터가 좀 안 되는 카약들도 있고 페달 카약 같은 경우는 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탑니다. 그리고 패들질을 하는 카약 같은 경우는 4미터 이상 되는 카약들을 많이 선호들은 하시죠. 근데 꼭 4미터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기 아까 좀 또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런커님이 수납 공간을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카약이 물론 뭐 모든 뭐 민물 낚시도 마찬가지고 또 바다 낚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사실 많이 좀 녹아고 댕기잖아요. 카약에 뭐 그렇죠. 다양한 소품도 있고 낚시, 채비 또 그 외에 또 우리의 또 뭐 먹을 것들 또 아이스박스도 저 뒤에 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카트도 또 맞습니다. 카트도 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끔 이제 카약에서 온종일 낚시를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급하면 화장실도 가야 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그러면 뭐 어느 포지션에서 무인도나 이런 또 이렇게 우리가 그 랜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선택을 하면 휴식도 잠깐 좀 취하실 수 있고, 또 그런 휴식 장소에서 우리가 또 뭐 점심 식사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코펠, 버너, 맞아요. 그런 것들 좀 넣어 갖고 가시는 상황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수납 공간이 결과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좀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참 뭐 코펠, 버너 이런 걸 다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카약이 좀 길쭉한 거는 앞에 해치가 있고 뒤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는 주로 우리가 조과물들을 아이스박스에 많이 담아오기 때문에 아이스박스도 실어야 되고, 이것저것 또 싣고 다니려면 좀 아무래도 길이가 길면서 수납 공간이 많은 카약이 훨씬 유리는 하겠죠. 편하고. 그래서 수납 공간을 좀 런커님 얘기를 하신 거고. 근데 사실은 요즘에 그 카약들이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 때, 그죠? 물론 저희보다 더 1세대라고 하죠, 그죠? 카약 1세대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피싱 카약을 해 오셨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뭐 이런 영상이나 또는 카페나 블로그에서 피싱 카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계시고, 실제 우리도 이렇게 출조를 나가 보시면 뭐 바다 낚시 나갔다가 특히 해변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랜딩해서 들어오실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들도 많이 하시죠. 궁금해하시고 도대체 이건 뭔지 또 그리고 또 막 이제 잡은 조과물 같은 많이 거 접으셨나요? 와서 풀러서 뭐 여러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거 타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거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 많이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패들 카약을 1세대 분들은 하셨고 저희도 이제 2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2세대도 사실은 한 불과 2, 3년 전까지는
거의 패들질 했어요. 네. 패들링을 많이 했는데 네. 기본은 우리는 항상 패들링이 네.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항상 뭐 지난번 그 우리 물방울님이 잠깐 그 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었죠. 바다에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동출하고 출조도 나가고 같이 즐겁게 낚시도 하지만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처했을 때는 못 나옵니다. 네, 동력이 우리가 만약에 동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체적으로 본인이 나올 그 수 상황을 있는-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나올 수 패들링은 네. 충분히 좀 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네, 맞습니다.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 느끼는 게 한 2, 3년 전부터 동력 카약으로 다 많이들 처음부터 네. 그냥 네. 동력으로 그냥 넘어가고 많이들 넘어가셨고 네. 지금도 아마 계속 카약을 하시게 되면 동력 카약으로 그렇죠. 물론 저도 지금 이렇게 네. 말하고 있는 저도 지금 동력 카약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옆에 런커님도 동력 카약 타고 계시고 준영 아빠님도 동력 카약 타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력 카약으로 많이들 이렇게 이제 넘어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그 동력 카약을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카약 맞죠. 피싱 카약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예. 좀 그런 분들에게 좀 그 선배로서 그리고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이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바다에서 출조 횟수도 굉장히 많고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 여기 옆에서 런커님부터 예.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초보분들이 입문을 하시면 예를 들어 뭐 저랑 이야기할 기회가 된다라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카약을 골라야 돼요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는 패들 카약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패들 카약을 타고 그러다 나중에 뭐 동력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정말로 많이 느꼈거든요. 패들질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동력을 운영한다고 해도 패들질 연습을 정말 제대로 배우시고 나중에 동력을 갖다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바다는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제 가장 최근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2018년 여름 휴가 때 사량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낚시를 하다가 그렇게 입질이 좀 시원치 않아가지고 한 3, 4km 정도 떨어진 섬을 들어갔어요. 섬 뒤에다가 랜딩을 하고 뭐 물안경 끼고서 물놀이를 하다가 점심때쯤에 나오려고 봤더니 섬 뒤로 돌아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맞바람이. 그냥 체감상으로 최소 못해도 초속 10m 이상으로 느껴지는 정면으로 된 맞바람과 엄청난 백파가 치면서 정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빠져나가는데 가이드 모트를 풀로 당기고 패들질을 해도 속도가 시속 4km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잠깐이라도 패들질을 멈추면 나는 뒤로 저기 맥전포까지 떠내려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켠 채로 패들질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가이드 모터 배터리가 아웃이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패들질을 했죠. 물론 뭐 패들질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워낙 익스트림을 좀 즐기는 편이라 미친놈처럼 혼자 유후 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패들질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를 넘게 패들질을 한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런 상황을 초보자분들이 만난다라면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못 빠져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선형이 좋은 카약으로 정말 숙달된 패들링을 해야지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뭐 고흥 소록도 같은 데서 살이 물 때 물 조류가 셀 때 페달 카약을 가지고서도 하체가 튼튼하다고 자부하던 동생이 거기를 못 빠져나오고 탈진하는 걸 봤습니다. 저보고 끌어달라고 해서 제가 끌어준 적이 있는데 정말 초보자분들은 그런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패들질 연습을 정확하게 제대로 숙달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동력으로도 운용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인 경험 불과 진짜 작년이면 뭐 얼마 되지 않는데 몇 달 안 됐죠. 사실 그 사랑도 그쪽이 그 약간 좀 내만 쪽인 것 같으면서도 바람이 불거나 살이 물 때는 굉장히 또 조류가 네. 생각보다 좀 세거든요. 네.
뭐 완만한 것 같아도 근데 좀 아우 참 큰일 날 뻔하셨네요 사실은. 아, 네, 뭐 큰일 저는 재밌었습니다만 네. 초보자분들은 아마 해경에 분명히 신고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가끔 뉴스에도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아, 네, 카약들 맞습니다. 뭐 해경이 뭐 구조했다는 거 견인했다. 견인했다 네, 그런 견인. 얘기를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준영 아빠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피싱 카약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반드시